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코앤드림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에코앤드림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 실시간 뉴스 이슈들 이런 것들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하나둘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이렇게 손실로 마감된 이런 이제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달 기준 8월달부터 보면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인 종목이 푸른기술, 자이글, KCT, 한국선제, 금강철강 이런 이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 파동을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9월 9일이죠. 9월 9일에 올려드렸었던 이제 검색식 포착 종목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고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된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9월 9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4,400원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23% 이상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죠. 자, 중요한 거는 9월 9일 날 올려드릴 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 3단계 신호가 발생됐던 그런 이제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거고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이제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이 한국선제라는 종목 또한 역시나 이날 올려드렸었거든요. 8월 29일이 이날이죠. 이날 3,470원에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옆으로 기다가 이후에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5,050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나 8월 29일에 올려드렸던 한국선제도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이 돼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이후에 40% 넘는 상승 파동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린 이 종목들은 다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나온 종목들만 올려드린 거고요. 보시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는데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신규 종목 하나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들어오시면 바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으실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코앤드림이 0.24%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은 한 8만 5천 주 정도로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는 급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방향성을 좀 틀면서 단기적으로 좀 우상향 흐름들을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좀 쉬기는 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1% 넘게 상승 출발이 됐고요. 한 장중한 때 2%까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다가 종가는 좀 하락 마감되면서 다소 좀 뒷심이 부족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단기적인 방향성은 그래도 상승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상승폭을 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 흐름들이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던 이유는 지난주에 이제 마감된 이 테슬라 미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들이 좋아요. 9월 11일에는 6% 상승을 했고 9월 12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현재 장 시작 전에 1% 넘게 지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400불을 돌파를 할 것으로 오늘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테슬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업종에도 다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오늘 LNF 같은 경우는 이제 3%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좀 마감이 됐고 에코프로비엠도 한 1.6%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에코앤드림이 다소 좀 아쉽게 좀 하락해서 그렇지 전반적인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다 조정을 크게 보이고 나서 서서히 좀 돌아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에코앤드림도 조정을 크게 보이고 최근에 이제 방향성을 상승으로 돌리면서 반등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제 하락 마감한 것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다만 이제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 투신들이 각각 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23,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 투신들이 10,000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출발이 되니까 거기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좀 단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어떤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그런 단타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매매이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도가 나갔는데 좀 단타적으로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프로그램 매매는 내일 시장 돼서 다시 또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에코인드림에서 외국인들이 정말 최근 들어서 정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거든요. 9월 11일은 옵션 만기일이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이때 동시호가에서 이제 투신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걸 이제 외국인 쪽에서 받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10만 주가량 또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였는데 이전에 매수했던 수량에 비해서 보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뭐 하락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확실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에코앤드림의 주가도 상승으로 반응을 보인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에코앤드림이 현재 2만 원대 전후로 기술적인 어떤 바닥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 무엇보다도 좀 긍정적인 건 최근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높이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어떤 탄산 리튬 가격도 한 2% 정도 좀 반등 흐름들을 보였어요.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9만 위안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양봉이 한 4개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오늘 2% 좀 반등을 보였고, 이후에 혹시 반등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 전반적으로 또 2차 전지 관련주에게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탄산 리튬 가격 동향도 좀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는 좀 하락이 진정되고 있다는 것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코앤드림 추세,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2024년도 고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예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 전환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하게 되면 28,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도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중에 하나인 삼성 SDI도 오랜 기간 좀 하락 흐름들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추세 전환을 했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도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닥에서 탈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모습이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오랜 기간 좀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서 올해 들어서 좀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죠. 한 25만 원대에서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려오면 25만 원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면서 또 반등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에코앤드림도 다소 좀 느리긴 해요.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는 다소 추세 전환이 좀 느리기는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이렇게 좀 추세 전환이 되면서 이전 어떤 가격 한 28,000원대에서 29,000원대까지는 회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 트럼프,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부에서 탈중국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탈중국 정책의 수혜 종목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중국을 제외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춘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어떠한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중국 거 배제하고 다른 거 써야 되잖아요. 소재나 이런 것들 중국 거 다 배제하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전구체 가격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고,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는 또 관세나 이런 것들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산 어떤 국내산 전구체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에코앤드림이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 시장의 포인트가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 또 로봇,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에 맞춰져 있죠. 또 바이오나 이런 쪽에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원전 쪽에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원전은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시장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조선, 로봇, 바이오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섹터라고 볼 수 있고, 시장의 거래 대금이 집중되어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좀 안정세를 좀 그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3,400포인트를 넘어가고 국내 코스피가 3,400을 넘어가고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이 소외 업종으로도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좀 대비를 한다면 2차 전지도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에코앤드림도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순환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탈중국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국산 어떤 소재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장에 관심이 모여졌을 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면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에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상승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에 더 무게가 실리겠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소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소폭 하락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단기적인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돌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잠시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음봉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숨고르기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음봉의 어떤 흐름들이 출현이 됐다라고 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5일선에서 지지받고 또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최근 들어오고 있고, 큰 흐름에서 2만 원대에서 어떠한 바닥이 지금 잡혀 있는 모습이고, 이 2만 원대에서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나 이런 부분들도 전환하는 가운데 조금 더 상승폭을 확장하면 전고점 자리인 28,000원대, 9,000원대까지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인내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는 한데, 인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기는 한데요. 로봇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금 주도주의 어떤 성향이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들이 분명 2차 전지 쪽으로도 들어오는 상황들이 올 하반기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도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앤드림도 올 하반기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보시면은 어떨까 싶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도 더해지는지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코앤드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 오늘 하락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마라. 거래량도 없었고 외국인들의 매도나 이런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오늘의 하락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안점을 두고 올 하반기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에코앤드림 같이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슈나 뉴스들 공유해드리고 무료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보를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저희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편안하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